안녕하십니까.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. 오늘은 사주 고급 강좌 7번째 시간으로 일간과 용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지장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그 지장간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이번 시간에는 그 지장간에 대해서 그 완전 굳히기로 완전히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, 그 다음 일간과 그 천간 일간이라는 게 그 갑부터 개까지 그 10개의 천간이 있잖아요. 그 10개의 천간이 일간으로 등장할 때 용신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선 그 일간과 용신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 지장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요, 이 한 달 동안 흐르는 그 에너지를 그 천간으로 그 표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이 모두 지장간인데, 이 지장간이 왜 중요하냐면 사주를 분석할 때 그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좀 깊이 있게 들어갈 때 이 지장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지장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이 지지를 딱 보면 지장간이 딱 떠올라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신금이다 그러면 경인무, 임목이다 그러면 갑병무, 축은 기신계, 해는 인간무, 뭐 이런 식으로 딱 보자마자 딱 떠올라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암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. 그 암기라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.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일을 하면 저절로 떠오르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고 무작정 암기한다는 것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중학생, 고등학생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많은데 지금 나이에는 잘 안 외워져요.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외우려고 하면 한없이 힘들어집니다. 그런데 이 지장간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. 그러면 이 지장간을 원리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암기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, 여기 자부터 그 해까지 이제 12지지가 딱 나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월로 생각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, 묘, 유. 이게 이제 동그란 게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자월이 이제 음력 11월이죠. 그리고 음력 1월은 인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지지마다 그 지장간이 있다고 했잖아요. 제가 처음에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지장간을 보여드렸는데, 이 지장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원리를 통해서 암기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자부터 해까지 지지가 딱 나와 있는데, 여기를 딱 보시면은요, 딱 보시면 이 자, 오, 묘, 유 이 네 가지가 그 12지지에 있어서 그 가장 중심되는 축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1년 12달이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추울 때가 바로 동지입니다.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가 동지거든요. 그러니까 겨울에 가장 중심이 되는 때, 그때가 바로 자월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는 이 5월은 그 여름에 그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예요. 그러니까 여름의 정점에 있는 때가 바로 5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월은 그 겨울의 정점에 있고요. 5월은 여름의 정점에 있어요. 그러면 또 이 양쪽으로 묘하고 유가 있는데요. 이 묘하고 유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을 때입니다. 그러니까 이 봄의 정점이 있는 데가 이 묘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가을의 정점에 있는 때가 6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춘분에 해당이 되는 때가 바로 묘월이고 추분에 해당이 되는 때가 6월이에요. 그러면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이 지지라는 것은 계절의 감각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 1년 12달 계절에서 이 자, 오, 묘, 유 이 네 가지가 바로
가장 중심이 되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겨울의 그 정점이 되고요. 오라는 것은 여름의 정점이에요. 그리고 묘라는 것은 봄의 정점이고 유라는 것은 가을의 정점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 지장간은요. 지장간은 다른 에너지가 끼어들 수가 없죠. 왜냐하면 가장 정점이 되는 그 계절이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4월일 경우에는 이게 수기운을 나타내잖아요. 임수와 계수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달은 인월이나 축월이나 뭐 이런 때는 그 다른 에너지도 들어가 있는데 이 자오묘유 이 네 가지는 계절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겨울의 중심이 되는 이 자월은 지장간이 그 다른 건 들어가지 않고 100% 이 수기운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봄의 정점이 되는 이 묘월은 100% 목기운만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가을의 정점이 되는 이 추분 6월은 100% 금기운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장간이라는 게 그 자월의 경우에는 이게 수기운을 나타내잖아요. 수기운을 나타내니까 100% 수기운이 들어가니까 임하고 개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묘월은 100% 목기운이 들어가니까 을하고 갑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유는 100% 금기운이 들어가니까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가죠. 그러면 오화도 여름의 정점이 되니까 100%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겠죠.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기토가 또 하나 가운데 들어가요. 왜 기토가 들어가냐면 여름에 그 태양이 이렇게 딱 비치잖아요. 그럼 가장 더울 때거든요. 가장 더울 때 태양이 비치면 그 땅에서 그 태양열을 저장합니다. 뜨거운 열기를 땅 속에서 저장을 해요. 그래서 땅 속이 따뜻해지죠. 그 뜨거운 열기를 저장했다가 겨울에 이 뿌리를 따뜻하게 감쌉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땅을 파면 땅 속이 따뜻해요. 그리고 농부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름에는 여름답게 더워야 이제 농사가 잘 된다. 이런 말을 하거든요. 땅이 열기를 품고 있어야 농사가 잘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자오묘유 이 계절마다 이 정점에 들어있는 자오묘유 이 네 달은 모두 100% 계절을 나타내는 그 똑같은 기운만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다른 기운이 들어가지 않고 그 묘월에는 갑하고 을 목기운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동지에는 수기운만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추분에는 금기운만 들어가 있고 이 하지에는 이 토기운을 포함해서 병기정 이 화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외우기가 쉽죠. 좌우묘유 네 가지는 외우기가 쉬워요.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정점이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 100%이 똑같은 기운이 그 지장간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경금하고 신금, 임수하고 계수, 을목하고 간목 그리고 이 하지만 기토가 들어가서 병화, 기토, 정화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쉽게 외울 수가 있죠. 자오묘유 이 네 가지는 겨울의 정점, 여름의 정점, 봄의 정점, 가을의 정점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뭐 봉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뭐 이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봉기 여기 할 것이 없고 100% 여기에 해당하는 그 기운이 들어간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이제 알았으니까요. 좌오묘유 기준이 되는 이 좌오묘유 네 가지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은요. 지금 이 자월서부터 해월까지 12개 12지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봉기라고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에너지, 지장간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에너지를
천간으로 표현했을 때, 이 임목인 경우에는 지지로 임목이면 이게 양목이잖아요. 그러면 천간으로 양목은 간목이죠. 그리고 묘목이라는 것은 음목을 나타내니까 천간으로 음목은 을목입니다. 이렇게 앞에다가 이 봉기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죠. 진토 같은 경우는 양토잖아요. 양토니까 여기에 무토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미토 같은 경우는 음토잖아요. 음토니까 천간으로 표기했을 때 기토가 들어가죠.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고급 과정을 공부할 정도가 됐으면 일단 천간과 지지에 대해선 천간은 어떤 것이고 지지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뭐 양목은 어떤 것이고 양금은 어떤 것이고 음금은 어떤 것이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지지로 신금은 양금이니까 천간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 경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. 그러니까 천간에 해당되는 이 기운을 앞에다가 다 적어 주셔야 돼요. 이것이 바로 본기에 해당이 됩니다.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. 그러면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전부 다 이 본기를 달았어요. 이 미토는 음토니까 기토를 달고 술토는 양토니까 무토를 달고 이렇게 앞에다가 본기를 다 달았습니다. 그런데 이 사하고 해는 제가 지금 안 달았잖아요. 이 사화는 음화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는 그 본기가 정화가 들어가야 되고요. 원래는. 그리고 해수라는 것은 그 음수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계수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화하고 이 해수는요 성격이 좀 달라요. 어떤 점에서 성격이 좀 다르냐면 이것을 그 체는 음인데 활용은 양이다.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겉으로 볼 때에는 이게 그 음화가 틀림이 없어요. 이것도 음수가 틀림이 없습니다. 그런데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은요. 지장간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양으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음화가 맞고 음수가 맞는데 이 지장간에 들어있는 내용은 전부 양으로만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할 때는 양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사화하고 해수예요. 그래서 이 사화하고 해수를 보면은요. 이 사화는 음화에 해당이 되지만 이 봉기가 병화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지장간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전부 다 양으로 돼 있어요. 그 체는 음이지만 그러니까 모양은 음이지만 활용은 양으로 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해수라는 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음수거든요. 음수인데 실제로 지장간의 내용은 양수로 채워져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본기는 개수가 아니라 음수로 해야 됩니다. 임수로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하고 해수는 좀 예외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부터 그 해까지 12지지에 그 봉기를 전부 다 달았어요. 처음에 자오, 묘유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축월이나 인월이나 전부 이 봉기를 앞에다가 달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 봉기라는 것은 그 지지를 천간으로 표현한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유금이라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니까 천간으로 하면은 신금에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자수라는 것은 그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천간으로 하면 임수에 해당이 됩니다. 이렇게 우리는 지지만 딱 봐도 이 사주에 이 지지의 그 지장간은 봉기가 무엇이구나 하고 그 봉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죠.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역이 이걸 이제 나물 여자를 써서 역이라고 하는데요.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봄에 해당이 되는 인월과 묘월과 진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